자, 지금부터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91의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재고자산 매입 시 발생하는 매입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요거는 맞는 말이죠. 두 번째.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 중 계속기록법 적용하면 기말 재고자산 수량이 정확하게 계산되고 실질 재고조사법을 적용하면 매출 수량이 정확하게 계산된다. 자, 이거는 반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기록법은 매출을 하면서 매출 수량 얼마다, 매출원가 얼마다 계속 기록을 하기 때문에 계속기록법인 거고, 실질 재고조사법은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 수량을 세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질 재고조사법은 기말 재고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계속기록법은 매출한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서로 내용이 바뀐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정상 감모와 비정상 감모로 구분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네 번째, 평균법은 기초 재고 수량과 단기에 매입한 상품에 대한 평균 단위당 원가를 구하여 기말 재고 자산과 매출원가에 계산하는 방법이다. 맞는 말이지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를 정확히 했을 때 영업의 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그랬네요. 1번. 자, 매출거래처로부터 받은 약소거음 만기 전에 금융기관의 매각거래 조건으로 할인을 받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어음의 할인이니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발생하겠죠. 자, 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영업 외비용이죠. 자, 그래서 영업 외비용이 포함되는 것은 기억번이 되겠고요. 자, 기억번이 되겠고, 니은번. 매입거래처에 지급한 약소거음이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 매각되고 통보받다. 자, 매입거래처에 지급한 약소거음이 만기 전에 매각이 되었다고 통보가 되었다라는 거는 우리 회사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억번은 발행하는 사람, 자, 기억번은 받은 사람이 지금 거래를 한 거고, 니은번은 우리가 발행한 사람 입장에서 거래를 한 건데, 자, 이렇게 니은번처럼 발행을 한 사람은 거래처에서 어음을 매각을 해도, 어음을 할인을 해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만기 때 그 발행한 어음의 대금을 정확하게 결제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영업 외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가 아니고요. 디귿번. 자, 매출거래처 파산으로 외상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다. 자, 매출거래처 파산으로 외상대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대손 상각비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판매 관리비가 발생하는 거래이고요. 리을번. 매입처에 외상대금을 조기 상환하고 일정 비율을 할인받았다. 자, 그러면 요거 매입 할인이 발생하는 건데, 매입 할인은 총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이 포함되는 것은 기억번 1번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다음의 내용은 결산 시점에 결산 수정 분계로 반영했을 때 당기 순이익 변동은 그랬습니다. 자, 매출채권 잔액이 550만 원이고 2%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자, 원래 설정했다면 두 개 곱해가지고 11만 원을 설정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설정 전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이 3만 원이라면 3만 원을 차감해서
차액인 8만 원을 대손 상각비 비용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단기 순이익은 잠시만요. 자, 단기 순이익은 8만 원만큼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두 번째, 자, 10월 15일에 가수금 회계 처리했을 때 5만 원에 대해서 기말에 가수금 원인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결산 수정 분계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 자, 그러면 했다면, 반영했다면 차변의 가수금 원인을 못 찾았으니까 대변의 잡익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요거 때문에 플러스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5만 원은 플러스 8만 원은 마이너스니까 단기 순이익의 변동은 마이너스 3만 원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분류되는 계정 과목 중 성격이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이죠. 근데 자본 조정은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항목이고요. 자, 미교부 주식 배당금도 역시 자본 조정인데 잠깐만요. 자, 자본 조정인데 얘는 플러스 항목이죠. 자, 미지급 배당금은 얘는 부채고요. 감자차손 자본 조정이죠. 자, 자본 조정인데 얘는 마이너스 항목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나머지는 다 자본 조정인데 3번 미지급 배당금만 부채 항목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다음은 유가증권에 대한 일반 기업회계 기준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유가증권은 증권의 종류에 따라 지분증권, 채무증권으로 분류한다. 맞는 말이죠. 두 번째,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물론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이었을 때 시장성이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시장성이 있는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시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매도 가능 증권도 시장성이 있는 매도 가능 증권과 시장성이 없는 매도 가능 증권, 네, 채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원칙적으로 보면은 시장성이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자, 이것은 이제 한 세모 정도로 일단 표시해 놓고요. 끝까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만기보유증권은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하며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환기간에 걸쳐 배분한다. 맞는 말이지요. 자, 만기보유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거다. 그러니까 매도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기보유증권은 시장 가격이 없을 거니까, 시장성이 없을 거니까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네 번째. 자, 유가증권 처분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 수수료 등 비용은 판매관리비로 회계 처리한다. 판매관리비가 아니라 영업 외비용이죠. 자, 그래서 영업 외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그랬으니까 4번은 확실히 X. 자, 그래서 세모로 표시했던 2번은 가장 옳지 않은 건 아니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 다음 중 유가증권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감가상각의 주 목적은 취득원가 배분에 있다. 맞는 말이지요. 두 번째, 정률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기간 증가하는 방법이다. 감가상각액이 매기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2번이 되겠네요. 3번,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 관련 자산의 제조원가로 계상한다.
맞는 말이고요. 네 번째,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멸 형태에 따라 선택하고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째 문제. 다음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현금 유출입 시점에 관련 없이, 다시요. 자, 현금 유출입 시점에 관계없이 당해 거래는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발생주의에 따른다. 맞는 말이지요. 자, 그래서 비용은 발생주의, 수익은 실현주의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수익은 실현주의로 인식한다. 맞는 말이지요. 3번 비용은 관련 수익이 인식된 기간에 인식한다. 맞는 말입니다. 네 번째 서로 연관된 수익과 비용은 직접 상계함으로써 순액으로 기재해야 된다. 순액이 아니라 총액으로 기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째 문제.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사채란 채권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사채 발행 수수료는 사채 발행가에게서 직접 차감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발행가에게서 차감해서 만약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하시는 거고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생기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차감 처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할증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한다. 맞는 말입니다. 네 번째,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더 크다면 사채는 할증 발행된다. 할증이 아니라 할인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크다라는 소리는 더 이자를 많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발행자 입장에선 손해보고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할인 발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째 문제. 공장에서 사용하던 밀링 머신이 파손되어 처분하려 한다. 취득 원가는 300만 원이고 파손 시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150만 원이다. 동기계는 바로 처분하는 경우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2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여 수리한 경우 130만 원 받을 수 있다. 이때 매몰원가는 그랬습니다. 자, 매몰원가는 이미 발생된 기 발생 원가로서 지금 의사결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비관련 원가죠. 자, 그래서 취득원가 300만 원, 감가상각 누계 150만 원. 그래서 이 기계장치의 장부가 150만 원이 매몰 원가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 자, 제조원가 명세서는요, 우리 실기 프로그램에 제조원가 명세서 있어요. 전기분 제조원가 명세서나 아니면 단기분 제조원가 명세서를 보시면 참고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조립 원가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고요. 단기 제조원가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기초 제품 재고액은요, 손익계산서에 기록을 하기 때문에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기록하지 않아요. 포함되지 않는 건 3번이 되겠고요. 기말 제공품 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전기분 제표 메뉴 안에 전기분 재무제표 메뉴 안에 보시면 전기분 제조원가 명세서 있고 단기분에는 결산 자료 입력, 결산 재무제표, 결산 재무제표 메뉴에 보시면 거기에 제조원가 명세서가 있어요. 그러한 메뉴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11번. 다음 자를 이용하여 제조부문 Y에 배부되는
보조부문의 제조간접비 총액을 계산하면 얼만가? 단, 단계 배부법을 사용하고 A 부분을 먼저 배부할 것 그랬습니다. 자, 단계 배부법은 다른 보조부문의 용역수수를 어느 정도만 인식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필요하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A 부분을 먼저 배부하기 때문에 A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를 B 부문과 Y 부문에 배부하는 식을 먼저 만들어서 문제를 푸시고, 그리고 A 부분에서 B 부분으로 보낸 원가를 확정한 다음에 요 B 부분의 원가를 다시 Y 부분에 배부해주는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 부분에서 B 부분, Y 부분으로 보내는 원가를 먼저 계산해 보시면 A 부분은 원가가 모두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A 부분의 원가를 B에서 40, X가 20, Y가 40 이렇게 사용했어요. 자, X 부분을 우리가 계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무시해도 돼요. 무시해도 되고, 자, 그 대신 다 더하면 100입니다. 그래서 100 중에서 B가 40을, Y가 40을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전체가 100인데 40이니까 40% 0.4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2만 원 계산을 하시고, 그러면 B 부분에서 12만 원을 사용했을 거예요. 그리고 Y 부문으로 배부가 되는 A 부문의 원가도 12만 원이 배부가 되겠죠. 똑같으니까. 자, 다시 B 부분의 원가를 다시 Y 부분으로 배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모두 52만 원이니까 52만 원을 A 부분에 사용한 원가는 무시하시면 되고, X가 30, Y가 50이니까 전체 80 중에서 Y가 50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거 계산하시면 52만 원 곱하기 50에 80, 32만 5천 원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B 부문에서 배부받을 제조 비용이 32만 5천 원. 자, 보조 부문에서 배부받은 제조간접비 총액 물어봤으니까 12만 원과 32만 5천 원을 더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44만 5천 원 이렇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4번. 자,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자, 원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원가 분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산화 여부에 따라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로 분류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원가 행태에 따라 기초원가, 가공원가로 분류할 수 있다. 자, 원가 행태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아니죠. 자, 원가 행태에 따라서 분류하는 원가는요. 변동비, 고정비,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말은 2번이 되겠고요.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라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로 분류할 수 있다. 자, 요거는 맞는 말이고요. 관련이 있으면 관련 원가, 관련이 없으면 비관련 원가 이렇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제조 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라 제조 원가, 비제조 원가로 분류한다. 맞는 말이지요. 자, 그래서 틀린 건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다음 중 부가세법상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그랬습니다. 자, 면세는 기초생활
필수품, 뭐 교육 관련, 의료보건 용역 등등등 이러한 것들이에요. 자, 택시에 의해서 여객 운송 용역, 얘는 과세죠. 해당하지 않는 거 1번이네요. 자, 도서 대여 용역 면세 받고요. 미술관 입장 면세 받고요. 식용으로 제공되는 임산물 면세 맞습니다. 자, 다음 14번. 다음 중 현행 부가세법에 대한 설명 가장 틀린 거. 자, 부가세는 전 단계 세공제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맞는 말이고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시 종된 사업장은 부가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없다. 자, 납부 의무는 없는 게 맞아요. 네, 신고는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고는 각각 사업장에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되겠죠. 자, 부가세는 0% 또는 10% 세율로 적용한다. 맞는 말이고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사업자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엔 인터넷도 가능하죠. 자,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15번째 문제. 다음 중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아닌 거 그랬습니다. 자,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할 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정정하시면 되겠죠. 자,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 지분의 변동이 있을 때 정정해 주시는 거고요. 증여로 인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될 때는 휴폐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폐업 신고를 해야지 됩니다. 자, 정정사항이 아니죠.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하는 거는 정정사항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정사유가 아닌 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1회 전산회계 1급 91회 기출문제 이론편이었습니다.